안녕하세요. 절스나라 김경록 회계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다가구 주택 양도시에 주의하실 사항이랑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상가 주택 겸용 주택 아니고요. 상가 주택은 따로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히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게 계시는 3층 이하의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옥탑방으로 인해서 다가구 주택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다가구 주택이냐 다세대 주택이냐 이런 걸 떠나서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안 되는 세법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축법상으로는 당연히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옥탑방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세법상으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랑 다세대 주택의 구분, 그리고 결국에는 옥탑방의 면적 기준인데 여기서 이제 8분의 1을 넘으면 층수에 산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 있습니다. 여기에 단독주택이랑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에 대해서 명시가 되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과 동일한 분류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범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다가구 주택의 분류 기준을 보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쉽게 말하면 건축 연면적이 되겠죠.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분류를 양도세에서도 준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공동주택도 660제곱미터 이하인 건 같은데 층수가 4개층 이하이죠. 아까 3개층보다 1개층이 늘어서 4개층 이하인 주택은 이제 공동주택으로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다음 기준을 충족하면 건축법상으로 단독주택으로 인정이 되고, 만약에 1개 주택만 가지고 있다면 양도소득세에서도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되겠죠. 결국에는 다가구 주택 또는 단독주택이라고 건축법상 분류를 따르고 있긴 한데요. 근데 이렇게 분류를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함인데, 다가구 주택은 법적으로 단독주택으로 분류돼서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또는 조정 지역이라고 한다면 2년 실거주가 필요하겠죠. 다가구 주택은 법적으로 단독주택으로 분류돼서 실거주를 이제 조정지역이라고 하면 실거주가 필요하겠지만 2년 이상 보유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전 페이지에서 보신 것처럼 다 동일합니다. 이제 건축법에 따른 용도는 단독주택과 동동주택으로 나눠져 있고,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가 단독 등기가 되어 있고 매매도 통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주택을 쓰는 층수는 3개층, 지하층 제외하고 3개층 이하여야 한다. 다세대 주택은 4개층 이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거주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인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옥탑방이 그래서 왜 문제가 되는가를 살펴보면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 따르면 옥탑방의 수평 투영 면적, 전체 바닥이나 건축 연면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평 투영 면적이라는 게 건물을 위에서 바라본 면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옥상 부분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그 분홍색 부분인 거죠. 지하 저수조, 탱크, 이런 것들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제 옥상에서 바라본 수평 투영 면적이라는 게 바로 아래층인 3층의 건축 연면적이 됩니다. 바닥 면적이 아래층입니다. 그 아래층에 8분의 1을 초과하면 건축물의 층에 산입이 되도록 양도소득세에서 규정을 한 겁니다. 결국에는 건축법에서도 요거를 층수에 포함이 되도록 보고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그거를 준용을 하게 되는 거죠. 건축법상 면적 기준을 살펴봤다면 양도소득세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유념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간혹 옥탑방을 실제로 거주용으로 쓰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주거용으로 판단을 하느냐를 봤을 때 화장실과 주방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주거용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했다고 하면 뭐 사실 법적으로 여부를 논할 여지가 없고요. 하지만 전입신고는 대부분 뭐 안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전입신고를 많이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임대차 계약을 뭐 하시고 나서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포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유념하셔서 반드시 주거용을 전입을 빼시고 멸시를 하시거나 이런 작업이 필요하실 수 있는 거죠.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가 되시는 경우에는 이런 세금 영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표를 만들어서 양도가액을 13억 5천이라고 계산해 봤을 때 다가구 주택이랑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가 됐을 때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양도세가 30만 원 나오거든요. 10년, 당연히 10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거주하신 경우를 기반으로 만들었고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3억 6천만 원이 나옵니다. 1200배 정도 되네요. 1200배 정도 되는 세금을 요 사항을 하나 안 하셨다고 해서 이렇게 부담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결국에는 다세대 주택은 단독주택이 아니므로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시적으로 2026년 5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어 있지만 이게 나중에 살아난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플러스 20% 30%까지 더 중과를 받으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80%가 여기 80%가 30%로 낮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하시는 분들께서는 양도 전에 반드시 옥탑방이 면적 기준을 초과하는지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경우를 확인해서 양도 전에 옥탑방을 멸실하거나 비주거용으로 복구를 해야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은 이 세무상 입증 책임은 무조건 소유자에게 있으니까 꼭 이제 소유자분들께서는 이런 입증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꼭 실제 사용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으시면 꼭 세무사나 건축사 분들에게 상담 받으셔서 옥탑방의 사용 현황을 철저히 파악을 하시고 최종적으로 양도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 사례들은 뭐 이렇게 뭐 판례들이 있었고요.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치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절세나라 김경록 회계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